안녕하십니까. 넘버원 재테크 채널 투자캐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전의 편을 잠깐 요약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편 스노우볼이란 책이었죠. 자, 워렌 버핏의 최초 자선으로 유명한 책입니다. 정리를 하면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부자가 되지 못할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자가 되기를 갈망했고 확신했죠. 그의 삶을 궤적을 보시죠. 생각만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행동했죠. 신문 배달, 폐지 줍기, 렌터카 사업, 핀볼 사업, 현명한 투자자의 저자를 만나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등등으로요. 그레이엄이 쓴 책을 그레이엄보다 더 디테일하게 잘 알았다고 합니다. 다 외울 정도로 수십 번 읽어 외웠기 때문이죠. 그는 이런 과정을 통해 주식 최고봉에 오릅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한 책을 읽기 전에는 돈 많은 유대 가문 중 하나로만 생각했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로스차일드 가문의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가문 재산이 5경에 추정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조폐공사에 해당하는 미국의 조폐공사 FRB를 소유하고 있으며 유럽 전역을 시작으로 세계 금융을 손에 쥐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듯합니다. 그만큼 영향이 크죠. 우리는 세계적인 부호 가문을 꼽으려면 두 가문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가 록펠러 가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로스차일드 가문을 말하고 있죠. 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시초와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로스차일드 가문의 개토의 삶입니다. 유럽인들은 기독교 영향으로 금융업을 중요치 않게 보았습니다. 천박한 직업이라고 규정을 하고 유대인들만 그 업을 시켰죠. 그 당시 대부업이라든가 돈 관련 업무, 보부상, 장돌뱅이죠. 그런 업들을 행했었는데요. 당시에 해왔었던 일을 토대로 세계 금융을 손에 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법도 그들에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10시 이후에 유대인 거주 지역을 벗어나면 죽여도 상관없다라는 조항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얼마만큼 그들을 학대하고 하찮게 봤는지 알 수가 있죠. 이런 환경에서 유대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인내와 절제는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배운 그들은 탈무드를 통해서 유대인 후손에게 전달하고 있죠. 아무튼 유대인들은 박해받는 환경 속에서 로스차일드 가문 1세의 아버지 장돌뱅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들과 겨울이었죠. 한 보부상을 다니던 와중에 차디찬 눈 속에서 아들 옆에서 죽어갑니다. 비참한 말로를 보내죠. 그 로스차일드 가문 2세, 그 이름은 마이어 암셀이었는데요. 가나안의 지옥을 생생하게 맛봤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누군가는 반드시 가난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결국 그는 결심합니다. 부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마이어 암셀은 보세 옷가게, 그 다음에 코인 도매업, 그리고 코인 직거래 유통으로 사업을 변천시키죠. 그의 코인 직거래 유통은 재미가 있습니다. 신분이 낮았던 로스차일드 가문은 귀족들과 직거래를 할 수가 없었죠. 몇 달에 거쳐서 판매가 되니까 자신에게 돌아오는 수익은 크지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귀족에게 비싸게 팔리는 코인을 직거래로 판매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생각해죠. 코인 거래를 세계 최초 통신 판매 방식을 이용하기로 해요. 어떻게 했냐면 고급 편지지에 향수를 뿌려서 귀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좋은 코인을 싸게 해주겠다고. 그 당시 희귀 코인은 귀족들 사이에서 신분과 부를 상징했습니다. 당연하게 싸게 준다고 하니까 초청하죠. 그리고 처음엔 암셀이 상인 신분인 줄 압니다. 그렇게 직거래 유통을 시작하죠. 그 이후 코인 거래 후 돈을 축적을 하고 정치 세력과 연계한 사업을 통해 더 큰 부를 창출을 하고요. 정치 세력과 인연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사업권을 따내기도 하고요. 계속 불려갑니다. 코인이 시초가 돼서 유기적인 그런 성장 과정을 거치죠. 가난을 끊습니다. 그의 아들 5명이 있었는데요. 가난을 끊고 난 다음에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친 주역들이죠. 그들이 아버지가 이룬 부를 바탕으로 더 큰 부로 이어지고 결국 세계 금융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들이 많았네요. 첫 번째가 마이어 암셀이 그 은행을 그만둔 일입니다. 자, 로스차일드 2세였죠. 마이어 암셀은 가난을 끊기 위해서 친척들을 도움으로 독일 한 도시에서 은행에 취직하게 됩니다. 4년 동안 일을 하게 되는데 인정받고 성공이 보장된 안정적인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게 되죠. 자신은 더 큰 부자가 되기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은행 직원의 삶은 암살에게 작은 그릇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15살이었어요. 이런 나이에 중대 기로의 선택을 했다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제 나이 15살에는 H.O.T, 잭스 키스에 열광했던 그런 철없던 때였기 때문이죠. 두 번째 마이 암셀의 셋째 아들 네이선 이야기입니다. 그는 돈 버는 기재로 불릴 정도로 이제 밝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버는 방법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까요? 정보로 가장 크게 봅니다. 그 가문들은 말하죠. 정보는 돈이라고. 정보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당시 핸드폰이 있었겠습니까? 인터넷이 있었겠습니까? 정보는 굉장히 늦게 돌았죠. 기껏해야 가장 빠른 게 비둘기 정도가 되겠네요. 어느 정도 부가 쌓이자 네이선은 정보망 시스템 구축에 열을 올립니다. 가장 빠른 쾌속선부터 시작을 해서 우편차, 각지의 정보원들을 두고 밤낮 없이 정치, 군사, 통상 정보들을 수집하죠. 가장 빛을 본 게 워털루 전쟁입니다. 자, 나폴레옹의 마지막 전투로 유명하죠. 결국 영국과 연합국에 의해서 프랑스는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네이선은 정부에서 전쟁 결과 공문이 정부로 도착하기 전에 30시간 전부터 그 정보를 입수를 하죠. 그가 구축한 정보망 때문이었습니다. 이 정보로 교만 페이크 전략과 동시에 주식의 투자에 떼돈을 봅니다. 자, 워털루 전쟁을 통해 얼마를 벌었는지 아십니까? 한 개인이 얼마를 벌었다면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상상해보세요. 자그마치 현지 통화로 환산을 하면 21조를 벌게 돼요. 로스차일드 가문 3세 네이선 한 개인으로요. 세 번째, 차별합니다. 사실 로스차일드 가문을 다룬 책들은 많은데요. 4권 정도 읽었습니다. 이만큼 디테일하게 쓰여진 책은 없었어요. 예를 들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유럽인들에게 어떤 세부적인 수모를 당했는지, 항상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어떤 조항, 세부적 문구들로 그들의 길을 죽였는지, 또 어떻게 보세 옷가게에서 코인 사업을 펼치게 되었는지, 그리고 세계 최초 통신 판매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사실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 가장 디테일하게 쓰여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했구나라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와닿는 게 많습니다. 자, 네 번째, 재밌는 점이 많은데요. 첫 번째로 힙합에서 할렘가를 주로 게토라고 표현을 해서 랩으로 부르죠. 게토는 유대인을 사는 지역을 말했습니다. 인구가 늘어도 그 게토 구역은 넓히지 못했죠. 일례로 300명이 살게 설계된 게토에 2000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언제나 쓰레기로 더러웠고 눅눅했고 그리고 습했죠. 이를 힙합 용어로 쓴다라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재밌죠? 두 번째, 이번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집 내부 구조를 보고 로스차일드를 벤치마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번 대한항공 회장 압수수색 당시에 집 내부 구조가 숨겨져 있어 비파괴 장비를 동원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방 속에 또 다른 방으로 2중, 3중으로 되어 있었죠. 로스차일드는 훨씬 오래전부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자신의 실제 재산을 세 번째 방에 숨겨서 보관해 둡니다. 치밀한 점은 두 번째 숨겨진 방이 마지막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 방에도 일부의 현금과 기공석을 보관해 두죠. 결국 프랑스와의 전쟁 당시 두 번째 방까지만 압수되었지 실질적인 재산은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전 세계 금융을 장악한 그 가문의 시작과 성장 과정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부를 늘렸고 지키고 있으며, 그리고 그 부를 늘려서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 사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자서전과 같은 책이니 부자가 되고 싶은 분, 또는 금융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도 세계 금융을 장악한 이야기는 흥미로울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의 주제, 재테크 7분 책 읽기 로스차일드 신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편에 또 뵙겠습니다.